인공지능 중에서 꽤 똑똑한 애들이 착한 척을 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대답을 하거나 하더라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한국을 이해하는 것처럼 막 하면서 원래 성질을 안 바뀌는, 일단 똑똑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엎어씌우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론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뜨겁게 관심을 기울였다가 여러분 요즘에 한두 발 정도 살짝 뒤로 빠져 있는데 그러나 불안한 게 있습니다. 자꾸 들여다보고 싶긴 한데 갑자기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양이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양이 적을 때는 그래도 야금야금 알 수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바로 2025년도 AI입니다. 오늘 하정우 센터장님 모셔서 한 번에 이야기 싹 정리하도록 해주시죠. 네, 한 번에 끝내시죠. 네. 바쁘시니까. 바쁘니까. 네. 자, 우리 하정우 센터장님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 연구개발, 요즘은 인공지능을 착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해외 수출하는 거,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화배우가 아니라서 죄송하고요. 네. 그 하정우가 아닌 네이버에 계시는 하정우를 모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얘기 먼저 해봐요. 이게 네. 되게 웃긴데. 아니, 신문에 그 기사에 났었잖아요. 인공지능이 착한 척을 한다? 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인공지능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착하게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해를 안 끼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뭐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데서도 인공지능이 착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만드는데 인공지능 중에서 꽤 똑똑한 애들이 착한 척을 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냐면 그 인공지능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착하게 반응하는 걸 좀 더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글을 쓰거나 그렇게 대답을 하거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험적으로 밝혀낸 게 오픈 AI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하는 회사죠. 거기에 라이벌로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챗GPT랑 비슷한 클로드라고 하는 AI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가 인공지능이 똑똑할수록 착한 척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신기하죠? 얘네가 마케팅을 하네 얘네가. 네. 사람들이 착하게 대답하는 거를 좀 더 점수를 잘 주니까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글 같은 거 쓸 때. 웬일이야. 신기하시죠? 예. 점점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가식적인 거 맞아? 네. 이게 인공적인 얘가 특이하죠. 재밌다. 어떻게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면 사람같이 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그 척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위해서 스스로 막 포장도 하고 이게 가능하겠네? 네, 이거를 정말 인공지능이 의식이라든가 감정이라는 걸 가져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공부를 시킬 때 먼저 일단 초벌 공부를 좀 시키고요. 네.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나서 나중에 좀 더 전문 지식을 갖도록 공부를 시키고 또 착하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초벌 때는 안 하고 나중에 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은 나중에 착하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랑 처음 배울 때랑 괴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 배울 때는 착해야 된다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계속 사용을 하면서 요렇게 착하게 대답하는 게 점수가 더 높아 라고 하는 거를 계속 공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AI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성질을 안 바꾸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착한 걸 선호하니까요. 그쪽에 맞도록 그냥 결과물을 뱉어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착한 척을 한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나 이거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그렇죠. 초등학교 때 봐봐. 네. 배워야 될, 알아야 될 것들, 과목들 쫙 가르치잖아. 결국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좋아요 많이 받으려면 사회성을 가르치잖아. 네, 맞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가 돼야 돈도 벌고 취업도 할 거야. 네, 맞아요. 똑같이 가르치네 인공지능.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윤리교육을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인공지능도 똑같은 거예요. 미리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놔야 나중에 괴리가 안 생기는데 지금 공부시키는 방법은 일단 똑똑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엎어씌우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론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이 처음에는 영어 미국 중심의 데이터를 열심히 공부를 시켜놓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치관을 가졌다가 나중에 한국에 들여와서 한국을 더 이해하는 걸 점수를 높게 주면 한국을 이해하는 것처럼 막 하면서 원래 성질을 안 바뀌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애당초 처음부터 한국을 정말 잘 이해하게 만들어 놓은 AI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AI를 굳이 미국에서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 한국이든 뭐 다른 나라도 스스로 뭔가 인공지능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그러면 인공지능을 미국 사람으로만 쓸 수도 있어요. 미국 가치관 기반한 걸로. 그럼 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기반한 걸로 써야 우리 모두가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AI가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려면 기본 소스가 다 한국어로 된 자료들이잖아요. 현재 네. 그게 네이버가 가장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네이버가 UGC라고 하는 사용자들이 블로그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카페에서 글도 많이 쓰시고 지식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축적이 된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한국어 데이터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일단 미국이나 이런 쪽에 공개되어 있는 많은 영어 지식 데이터들이랑 그거 반, 그다음에 저희 데이터 반 이렇게 잘 섞어서 학습을 시켜서 글로벌에 있는 지식도 상당히 잘 알고요. 영어도 충분히 잘 하고 대신 한국에 대한 이해도나 가치관은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AI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저희만 쓰는 건 아니고 국내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업들이 뭐 기업의 업무에서 활용을 하게 하시거나 그렇죠. 새로운 뭐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걸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왜 전에 그 AI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나라 다 구글 쓰고 그래갖고 자기네 플랫폼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유일하게 자연어 가지고 한글 자연어로 이렇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너무 다행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희 네이버가 한 26년 정도 검색 시장을 지켜왔죠. 그래, 지켜왔지. 지켜올 수 있었던 거는 구글이랑 똑같은 걸 경쟁을 했다기보다는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랑 그다음에 네이버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달라요. 가령 우리가 되게 최신의 기술이나 학술 연구를 좀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도 구글을 씁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친구한테 선물을 사야 돼요. 혹은 어디 여행을 가서 맛집을 가고 싶어요. 그럼 네이버가 훨씬 낫거든요. 그럼요, 블로그에 굉장히 잘 적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이버 지도에 훨씬 더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용도로 검색을 할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검색 엔진을 쓰면 되듯이 인공지능도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럼 구글 혹은 오픈 AI, 챗GPT 쓰시는 거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국 내의 어떤 뭐 지리라든가 맛있는 맛집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역사라든가 어떤 가치관, 우리 한국 커뮤니티 기반의 걸 찾을 때는 여기가 맞아. 그럼요.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골라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 AI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뭐 AI 관련주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됐어요. 사실은. 그렇죠. 2020년에서 21년 그 정도죠. 그 정도죠. 그 후에 초기엔 조금 관심이 있다가 그냥 뭐 개발자도 아니고 사용자의 관심이 사실 그렇게 텐션이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나하고 관계없으면 쓱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지금 쓱 다 빠져 있어요. 네네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AI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 말에 챗GPT가 나오고 23년에는 일반 사용자들도 챗GPT 같은 걸 쓸 수 있게 되면서 또 관심이 훅 올라갔다가 약간 빠진 느낌이 좀 다시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챗GPT가 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려주고요.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은 음악도 만들어줘요. 노래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비디오도 만들어주는 AI가 나왔습니다. 오픈 AI는 소라란 걸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엊그저께 구글에서 VEO2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오픈 AI가 만든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도구가 나왔어요.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쓸 수 있는 AI의 기술이 점점 더 엄청 많아지겠네요. 올해는 어떻게 예측해요, 그럼? 그래서 2025년을 보자면 네네네네. 지금은 굉장히 2022년 말 챗GPT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쓴 글의 품질이라든가 그려주는 그림의 성능도 좋아졌고요. 심지어 올 뭐 상반기, 하반기부터는 검색이랑 그다음에 글 쓰는 AI가 같이 딱 연결이 되어서 원래는 우리가 생성 AI 쓰면은 자꾸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색을 한 결과를 들고 와서 이쁘게 잘 정리를 한 다음에 보고서처럼 딱 작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검색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검색에 들고 온 원본 소스가 거짓말이 아닌 이상, 가짜 뉴스가 아닌 이상은 사실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처까지 다 달아주죠. 그런 거 대표적인 게 이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 스타트업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국내에서 에스모 통신사를 쓰시는 분들은 A-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공짜로 유료 버전을 쓰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챗GPT도 검색을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챗GPT 보시면 지구본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먼저 클릭을 하면 바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검색을 해와서 검색된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잘 버무려 가지고 사람들이 읽기 쉽게 출처 딱 달아주고 링크 달아주고 보여주는 이런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뭐 IT나 AI 관련 뉴스들 정리해서 보여줘 하면 딱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것도 한국어로 보여줘 하면 한국어로 다 요약해 주니까. 지가 다 검색해 갖고 와서 정리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한두 시간 걸릴 일이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고 여기 한번 가서 제대로 읽어볼까? 홈페이지 따라 들어가서 읽으면 되는 거고. 초기 AI 챗GPT는 이러지 않았었죠. 불가능했죠. 그 검색까지 반은 거짓말이고 검색이 안 됐으니까. 지가 갖고 있는 소스 내에서 막 갖다 꾸몄었잖아. 뭐 상상 속에서 뇌피셜로 글을 썼죠. 맞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AI가 확실히 연결되어질 때 연결이 탁 되어지니까 얘가 갑자기 성능이 확 올라가네, 신뢰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검색을 연동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뭔가 마케팅 문구를 좀 멋지게 만들고 싶다 혹은 어떤 내가 글을 쓰는데 그 글에 대해서 초안을 좀 쓰고 싶다 이럴 때는 검색 딱 끊고 네가 한번 써봐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사실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새롭게 글을 창의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냐를 보고 판단을 해서 선택해서 쓰면 된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까지의 올해 AI였다면 내년의 핵심 화두는 2025년은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 그 뭐예요? 자, 우리가 AI 딱 떼고 에이전트부터 볼게요. 우리 에이전트. 대표님은 에이전트가 있으신가요? 개별로 만들었지, 저는. 그죠. 에이전트가 뭘 도와주세요? 제가 일하고 활동하고 돈 벌고 뭐 모든 걸 다 스케줄 짜는 거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나를 브랜드화하고 하는 거 몽땅 다. 그렇죠. 다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원래 그 대표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해야지. 그 중에 일부는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위임을 하고 정말 중요한 회사의 의사결정이라든가 혹은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책임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쓰시죠.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도와주는 AI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스케줄 확인을 해서 그죠? 제가 비는 기간 확인을 하고 어디 갈지 좀 생각을 한 다음에 동해로 갈지 서해로 갈지 남해로 갈지 등등등 시작해서 막 숙소 알아보고 그다음 맛집 알아보고 동선 짜고 막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에 맞는데 또 찾고 그럼 본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지.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이 에이전트는 여행 계획을 되게 잘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제 스케줄에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이 이 기간이 비니까 이 기간에 이 사람이 선호하는 장소를 스스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용자 주인님께 물어봐서 어느 지역이 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동해안 중에 남쪽 말고 북쪽, 뭐 강원도 쪽으로 해줘 하면 네 알겠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막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 쫙 해가지고 예산 얼마 내로 해줘 하면 그 예산 내에서 숙소에다가 그다음에 식당 이런 거 쫙 해가지고 안을 몇 개를 A, B, C를 만들어서 어떤 걸로 하실까요? 물어볼 수 있어요. 부동산도 되겠다. 부동산도 되죠. 서울 시내에 내가 요번에 한 1년 정도만 잠시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근데 식구가 많아서 방은
5개 정도 있어야 예. 되는데 예. 내 직장이 여기니까 출퇴근 동선이 1시간 이상은 안 벗어났으면 그렇죠, 그렇죠, 좋겠어. 그렇죠. 돈은 이 정도 내가 예. 한 달에 몇백 낼 수 있어. 그럼 걔가 샥 그렇죠. 접근할 수 있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방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 프롭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프롭텍은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지. 네, 그럼 그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면은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부동산에서 예약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똑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똑똑한 거는 뭐 GPT를 써도 되고 네.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를 써도 되고 저희 하이퍼컬러 X를 써도 되는데 나머지 해야 되는 일의 절차들 부동산 DB에 접속을 한다라든가 그치. 나머지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확인을 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네. 지금의 앱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처럼 자동화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게 툴들, 그걸 개발하는 툴들을 벌써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들이 다 제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픈으로? 예, 오픈으로. 오픈소스로? 네, 대신에 어허. 우리의 AI를 써라. 오케이. 너 에이전트의 뇌를 우리 거를 써주면 아하. 나머지 개발하기 되게 쉽게 만들어준 이 툴은 우리가 공짜로 제공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쇼핑에 많은 어떤 판매자분들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도구 다 제공해 줄 테니 여기서 장사하시라.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뭐 트래픽도 늘고 경우에 따라서 수수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툴 제공해 드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죠.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AI 에이전트가 쫙 깔리게 될 텐데 벌써 많이 나왔어요. 엄청 생기겠네. 왜냐면 그게 있어야 고객들 경쟁력이 생기지.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이제 알겠다. 이제 웹2 아니고 웹3 플랫폼 같은 거야. 그건 AI 플랫폼이야. AI 에이전트 그 자체가 플랫폼이 되어버리면서 이 AI 에이전트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검색을 해야 했고 예전도 아니죠. 지금도 그렇죠. 사람이 직접 앱을 설치를 하고 앱을 막 실행을 해가지고 내 스마트폰에 도대체 이 앱이 어디 붙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찾아가가지고 AI 에이전트가 어딘 줄 다 아니까 사람이랑 막 대화를 해요.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막,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딱 의도 다 파악한 다음에 앱을 직접 실행을 하고 앱에 뭔가 필요한 정보, 어떤 물건을 살 거냐, 여행 간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을 갈 거냐, 선호하는 데 있냐를 막 물어본 다음에 지가 앱을 다 실행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런 에이전트 자체가 원래 검색이나 모바일 앱과 같은 플랫폼 중간에 딱 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랑 막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시장을 잡아버리면 마치 검색에서 광고 붙고 그죠? 그다음에 수수료 붙을 수 있고 구독료 붙을 수 있잖아요. 그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 구글도 오픈 AI도 애플도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투자 많이 하고 이 플랫폼 싸움이잖아. 완전 플랫폼 싸움이 되는 거죠. 완전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플랫폼. 그러니까 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 같은 사람들이 쫙 몰려와서 그 플랫폼을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기존의 앱을 만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혹은 뭐 금융 뭐 기존의 어떤 회사들 앱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진한 에이전트처럼 돌아가는 것들을 막 그 위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안 필요한 데가 없겠네요. 부동산, 금융 쪽. 전부 다예요. 전부. 얼마나 또 옷은 쇼핑에 쇼핑. 야. 그런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들어가서 내가 직접 검색어 쳐갖고 쿠팡에서 뭐 사는 건 완전 옛날 얘기 되겠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이 상황인데 내가 뭘 사야겠니를 쿠팡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떤 옷이 어울릴까 물어보면은 막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결심 혹은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바빠 죽겠는데 검색해가지고 막 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새 결심 같은 거 에이전트도 있으면 좋겠다. 나 올해 뭐 하고 살았으면 좋겠니? 그거는 지금 결혼을 해야겠니 말아야겠니 내가 진짜. 그거는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주긴 하는데 듣거나 말거나는 사람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야. 이것까지 저기 센터장님이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2025년, 2026년 한 3년만 변해가면 어떤 직업은 뜨고 어떤 직업이 가장 위험해요? 이게 또 개인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첫 번째는 모든 직업이 인공지능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모든 직업에서 다 쓸 수 있거든요. 아닌 말로 보고서 안 쓰는 직업 없고요. 그다음에 영어 자료 보지 않는 직업은 없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하거나 그래프 안 그리는 직업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한 5시간 걸릴 일을 인공지능을 쓰면 1시간 만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 만에 일을 끝내는 사람과 5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모든 직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그 직업의 과업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고요. 그러면 어떤 직업이 위험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은 위험할 수 그치. 있겠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초벌 번역하시는 분들. 맞아. 그거는 네, 그런 직업들이 위험한 게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직업 자체가 완전히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되는 직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맞아. 어떤 일들은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또 어떤 것들은 사람이 직접 챙겨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떤 만약에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생각을 하면 소프트웨어 그럼 전체 설계를 어떻게 하고 각각의 기능들에서의 핵심 기능이 어떤 건지를 고객 만나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고객분들은 설명을 할 때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거를 네. 컴퓨터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용어로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아까 번역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진짜 우리 책 있잖아요. 이번에도 제 책 딥마인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번역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일단 챗GPT 초벌 번역해요. 네. 근데 엄청 어색한 게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진짜 번역하는 사람이 정말 말답게 그 네, 미국 바꿔줘야죠. 문화 이런 거 다 해서 싹 바꿔줘야 돼. 이 일은 이건 이 사람이 해야 돼요. 예,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냥 사람들은 번역, 그럼 번역이 통째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맞아요. 원래는 이분들이 초벌 번역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더 이렇게 육문 같은 걸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초벌 번역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거란 엄청 말이에요. 걸렸지. 뭐 한 달? 네. 지금은 그걸 5분이면 끝나요. 5분이면 5분이면. 끝나지. 나머지 육문의 시간을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책을 번역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일반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AI와 협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껏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일을 걔가 하게 하고 나는 그 상위 일을 그렇죠. 하면서 협업 체제로 가야 되네. 네, 파트너 맞습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되네. 네.